네, 정치 팩토리 SE 2부로 돌아왔습니다. 1부에서는 저희가 이제 천마산 이야기를 좀 했었다면 2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동네 의원님 울산 북구 의원 편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님. 네, 오늘은 이동훈 변호사님이 안 계신 관계로 제가 프리뷰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 전국 동시지방선거로 임기를 시작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경우 의원 수 8명,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 진보당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6회 지선에는 민중당 3명, 자유한국당 3명, 더불어민주당 1명으로 울산에는 그나마 전통적인 민주당류의 텃밭이었으나 지난 지선 당시 민중당류의 텃밭입니다. 민중당류의 텃밭이었으나 지난 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바람으로 지형의 변화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의회 의원도 국회의원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원, 공무원법상의 공무원, 농수, 축, 임협 등의 상근 임직원 등 금하는 직에 겸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해 자치단체나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과 관리인이 될 수 없는 등 겸직을 금지하고 있긴 하나 이 외에는 다 가능합니다. 그 말인즉슨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같은 전문직뿐만 아니라 동네 빵집이나 음식점 사장도 지방의원을 하면서 겸직이 가능합니다. 현재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임채호 의원이며 부의장은 국민의힘 이정민 의원이 맡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저희 임채호 의원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숨 좀 쉬세요. 제가 안 써서 더 힘들어요. 네, 현재 북구의 의장을 맡고 있는 임채호 의원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43세예요. 젊은 의원이시고 더불어민주당이시고요. 울산 북구 다선거구, 효문, 양정, 연포를 지역구로 하고 계시고요. 출마 당시의 직업은 교육 강사셨네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실용영어학과 석사학위 과정 재학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을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장이고 현재 당에서 예결산위원을 맡고 있고 연암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네요. 의정활동 쭉 보니까 구정질문 1개, 5분 자유발언 5개, 출석요구서를 제외한 대표 발의는 딱 2건, 한 건은 공동주택 중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지난 시설물 범위에 공동주택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경비원, 청소원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한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있고요. 또 하나는 거리 공연 시 이 지원 근거를 담은 북구 거리 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위탁이 들어가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민간 위탁의 경우 민간 사업자의 수익성을 전제해야 하는 측면에서 서비스 비용 인상과 소외계층의 공공 서비스 접근도 해야 하고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측면을 볼 경우에 거리 공연, 민간 위탁이 양립할 수 있는 개념인지 상당히 의문스럽다고 오늘 못 참석하신 이동훈 변호사님이 정리해 주셨네요. 그 5분 자유 발언 중 주목할 부분은 울산 진장 명천지구 평창 리비에르 아파트 채비지 등재와 관련해서 북구청의 재량 해사권을 최대한 넓혀달라는 발언이 있는데 지역 민원이 해당 지역구잖아요. 네. 그래서 지역 민원으로 보기에는 20년간 이어진 사안이라서 좀 눈길을 끌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후 논의해볼 가치가 있다라고 이동훈 변호사가 의견을 주셨는데 오늘 못 나오셨어요. 네, 이거 진장 명천지구는 정말 제가 옛날에 듣기로는 한강 이남의 가장 큰 사업지구였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지금 현재 평창 리베르 아파트만 들어와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다시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제가 담당한 백현조 의원도 네. 이 임채호 위원장이랑 네. 똑같은 효문, 양정, 연포를 지역구로 한 의원이세요. 그래서 백현조 의원의 활동이랑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네. 동일한 지역구에 각자 다른 정당 출신의 의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비교해서 보는 재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예, 그럼 백현조 의원 설명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효문, 양정, 연포를 지역구로 하고 계시고 64년생으로 현재 57세.
울산대 정책대학원 공공정책학 졸업했고요. 행정학 석사시네요. 네. 국민의힘 울산시당 부대변인이고요. 이분은 재선 의원이세요. 그러니까 지역구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또 당선되셨는데 구정질의는 서면 질의를 포함해서 딱 3번. 이분 구정질의 내용에도 진장 명촌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윤종호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 비용 일부 면제 청원 처리 결과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신 게 있고 그리고 진장 명촌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문제와 관련해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정질의를 3번 하셨는데 2번이 다 이 진장 명촌지구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네. 그리고 5분 발언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 전대 초선이었을 때 2번 하셨는데 그때 양정동의 엄포동 도시재생 사업이랑 네. 신고리 우리콕이 반드시 지어져야 된다며 아, 힘주어 반드시 말씀하시는 지어져야 된다. 그런 게 있고요. 조례는 5건인데요.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초선일 때 연포 양정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5분 발언했잖아요. 네. 이걸 이제 이번에는 이제 조례로 아. 얘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북구의회 업무 추진비 사용이랑 공개에 대해서 규칙안 만드셨고 아동 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일부 개정 조례안, 그리고 안전도시 조례안,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인데 이런 조례안은 타시도 자치단체에 네. 다 있는 조례안이라는 거 아시죠?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임수필 의원, 제가 준비한 의원은 농소 2, 3동 오늘 일부에서 다뤘던 이 천마산과 관련된 임수필 의원 설명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은 68년생으로 53세고요. 울산대 전자계산학과를 졸업하셨어요. 북구 주민의 대표 출신이고 친환경 무상급식연대 탈핵울산시민 공동행동 농소 3동 자율방범대 창사랑 봉소대 매곡중학교 운영위원 등 다양한 시민사회 의제에 참여한 전형적인 풀뿌리 주민활동가로 진보당 소속의 초선 구의원이십니다. 네. 사실 지난 지방선거 기억하실 거예요. 민주당 지지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서 울산의 모든 선거구에서 다 민주당이 네. 시의회, 구의회 장악하고 네. 진보정당 후보들 다 떨어졌었잖아요. 네. 특히 북구 같은 경우는 진보정치 1번지로 진보정당 의원들이 시구위원을 많이 했었는데 다 떨어졌어요. 임수필 의원이 당선됐던 건 사실은 선거 제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농소 2, 3동이 원래는 2인 선거구였어요. 그러니까 네. 지역구에서 2명만 뽑는 선거구였는데 선거 직전에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3인 선거구로 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1명, 국민의힘 1명 후보 등록하고 네. 이제 진보당의 임수필 후보가 3등으로 당선되는 이 선거 구도, 선거 제도의 변화로 네. 어렵게 한석을 건진 거죠. 그래서 울산의 유일한 지금 진보 정당의 그렇네요. 의원이십니다. 구정질의는 3번 하셨어요. 네. 핵발전소 안전대책, 기후위기 비상행동, 소상공인 지원대책과 관련하여 그러니까 한 번의 구정질의 때 이 3가지를 다 하신 거예요. 한 번. 왜냐하면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으니까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해야 되는 얘기들을 막 다 하시는 거죠. 그리고 2번째 구정질의 때는 윤정호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 비용 면제 청원했건 왜 수용 안 하냐 이거 해야 된다 그렇죠. 뭐 이런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 또 월성 핵 폐기물 임시 저장소 관련해서 발언하셨어요. 그 마지막 이제 구정질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라는 발언 보셨는데 보면 시민사회 의제들 그리고 현재 노동단체나 노동조합에서 요구하고 있는 의제들을 자기 의제로 삼아서 구정질의를 하셨고요. 5분 자연 발언은 13번. 압도적이죠. 그러니까 정례 때마다 어떻게든 이제 발언 기회를 얻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하신 발언은 농소 3동 천마산 등산로를 지켜야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일부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이제 구정 이 5분 자유 발언으로 하시고 코로나19 재난극복 예산 마련해야 된다. 기후위기 선언이 아니라 재난지원금 만들면서 같이 가야 된다. 그다음에 월성 핵발전소 임시쓰레기장 건설 반대하고 찬반 주민투표 결과 최대한 북구청에서 반영해서 수용해야 한다 등등. 그러니까 당해 이슈가 되는 사안들이나 실제로 지역사회의 중요한 의제들을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 때마다 어떻게든. 정말 근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구정질이나 자유 발언은 본인이 잘 준비해서 하면 되는데 조례는 발의 요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앞서 얘기했듯이 의원들 5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조례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조례를 임수필 의원은 대표 발의를 3건을 합니다. 이것도 정말 고생하셨겠죠. 왜냐하면 혼자신데 다른 의원들 그렇죠.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만드셨는데 내용 보면 가임기 여성의 성 건강을 위해서 보건위생이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긴급한 경우를 대비해서 공공시설에 쉽게 얘기하면 생리대 같은 거 다 배치하자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북구 조례 영호 일괄 개정 조례안인데 계속해서 제가 강조했던 근로라는 표현을 노동으로 노동으로. 바꾸는 거 이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북구의 의원의 행동 강령에 관한 조례.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사례금 받는 거, 외국어 강의할 때 이런 것들 다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례안을 발표하셨는데 사실 조례안은 조례 성립 요건이 있기 때문에 네. 단독 발의나 대표 발의가 쉽지 않아서 되게 어렵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면에 5분 자유 발언이나 구정 질의의 내용을 보면 이분이 이렇게 되게 모범적으로 의원 활동 열심히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게 좀 읽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타 의원님들에 비해서 확실히 압도적이죠. 네, 네. 5분 자유 발언가 음. 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태인 씨 바로 하시죠. 네, 일단은 이정민 의원 61세 국민의힘 소속이고요. 울산 북구 나성구구 농소 2, 3동에 위치하고 계십니다. 경주의 영옥당이라는 한옥 체험업 및 그 울산에서 임대업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자세한 사항은 좀 찾기 어려웠고요. 학력은 성덕대학 사회복지계열 졸업을 하셨고 전 농소이동 체육회 부회장을 지냈으며 체육회. 그리고 전 한자녀 더 각기 연합 울산본부 북구 지부장, 그 현 민주평통 울산 북구 의원이며 그리고 부의장입니다. 구정 질문은 없고요. 그 5분 자유 발언은 5개, 대표 발의는 1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왜 그거 한자녀 더 각기 연합 울산본부 북구 지부장에 키포인트를 두었냐고 하면은 지금 말씀드리는 거면은 대표 발의 법안의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개정 이유가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이제 임산부 주차 요금 감면 조항을 좀 신설하고 관련 자치법규 개정에 따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의 조문을 넣는데 좀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발언 요지 역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조금 촉구하였기 때문이었다고 이제 이동 변호사께서 적어주셨네요. 다만 촉구만 할 뿐만 아니라 좀 촉구만 할 뿐 하나마나한 소리이며 대책에 대해 고민 또한 많다고 적어주셨는데 제가 주로 쓰는 워딩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네, 아, 대책에 대한 고민이 없다. 네 고민이 없다. 네, 고민이 없으시다. 네, 그냥. 촉구만 할 뿐 하나마나한 소리고 네. 네, 대책에 대한 고민 또한 없었다라고 정리를 좀 해주셨고 그리고 농소 이동 체육회 부회장 출신답게 첫 번째 자유 발언 역시 농소 이동 그 운동장의 조기 건립, 두 번째는 이제 북부 버스터미널 실선 및 농소 2, 3동의 공영 주차장 조성 등 좀 지역 민원성 발언이 좀 있더라고요. 네, 이것으로 이제 이동 변호사께서 정리해주신 사안은 끝을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제가 준비한 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리고 71년생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구는 가선거구로 농소 1동, 강동, 송정동으로 전반기에 의장을 지내셨습니다. 구정 질문은 0건, 5분 자유 발언 2건, 그리고 1인 발의 4건, 대표 발의는 2건이 있으며 1인 발의 내용 중에 눈에 띄는 것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으로 지방 의원 이제 국외 연수 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으로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해서 내실 있는 연수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좀 지방의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그 조례를 좀 전부 개정한다고 하시더라고. 이게 아마 그때 당시에 그 지방의 선출직 의원들이 이제 공무직 출장으로 간다 해놓고 여행을 한 그런 사례들이 조금 조명을 받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와 관련돼서 그 개정 이전의 조례의 명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 조례였다면 이제 전부 개정안은 이제 여행이 들어가는 부분을 개정하고 공무 목적에 맞게 출장 외에는 좀 여러 가지 장치를 두어서 금지하는 조항을 조금 만들었더라고요. 무엇보다 그 조례 내용이 이제 출장으로 바뀌었다는 거, 여행이 아니라 출장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조금 더 여러분이 조금 더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대표 발의 중에 눈에 띄는 것은 그 아동 그 학대를 받은 아동을 위한 좀 쉼터를 지정하고 운영상 필요한 사항과 피해 아동을 보호를 하고 그 비밀 준수를 의무화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하셨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그 피해 아동의 쉼터를 지정해서 그들의 숙식 및 그리고 생활 지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상담 및 치료, 교육 및 정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피해 아동을 위한 조례를 만드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주원 의원은 이 조례를 이제 발의하시면서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을 보호에 필요한 조문을 신설하기 위해 발의했다면서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학대를 위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히셨는데 뭐 실제로 지금도 잘 이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조례들이 네, 좀 더 먼저 나왔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어쨌든 아동학대라는 그렇죠. 큼지막한 이슈가 있기 전에 미리 대비를 했었다면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의원은 이제 이진복 의원으로 77년생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고요. 개인 이력 및 출신 학교 등은 공식적으로 좀 공개된 자료가 없어서 이 부분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구정 질문은 0개 없고요. 5분 자유 발언은 5개 있습니다. 1인 발의는 건의안 2건 그리고 대표 발의는 5건입니다. 1인 발의 건의안 중에 눈에 띄는 건의안은 어린이집 표준 보육 비용 및 이제 급간식비 현실화 촉구 건의안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을 조금 취재를 해보니까 2019년 건의안으로 그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이제 급식 1회 간식 2회 기준으로 1,745원으로 조금 낮게 책정되어 있었고 11년째 동결이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2019년도 기준으로. 네. 뭐 2021년 지금 좀 어떻게 됐는지 조사를 해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개선이 됐는지 나오진 않아서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진복 의원에게 직접 취재를 요청해서 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도 조금 중요한 것 같은데 추후 보도가 없어서 조금 네. 아쉬웠고 네. 그리고 눈에 띄는 대표 발의 조례안은 그 울산광역시 북구 화재 대피용 방역 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방역 마스크에 대해서 이제 불이 날 때 발생하는 400여 종의 유독가스의 80% 이상을 좀 걸러내주고 네. 고온의 화기로 이제 1차로 식도 화상을 막아주는 그 마스크를 북구청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이나 그리고 위탁 시설에 이제 방역 마스크를 구입하고 비치해서 이런 다양한 화재 사건이 일어났을 때 좀 보호하는 차원으로 이런 조례를 조금 내주셨더라고요. 그 외에도 공공의료기관과 의료기관 그리고 유치원, 사회복지시설에 방역 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일단은 생활 중심형 조례들이 조금 줄을 뜨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초의원이시고 초선이기 때문에 뭐 당장에 뭐 굵직굵직한 조례안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할게요. 전 정치락 의원이고요. 59년생으로 소속 정당은 국민의힘이며 울산 북구 가선거구, 농소 1동, 강동, 송정동이 지역구며 농소중학교 졸업, 울산고등학교 졸업, 이 프로필상에는 서라벌대학교 부동산 컨설팅과를 졸업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이력이 조금 특이한데 2020년 4월에 이제 같은 당 박상복 의원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치러진 보선에서 민주당 박재환 후보를 단 6표 차이로 이기며 당선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차기 북구청장 후보로 이름이 거론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제 2014년 새누리당 후보로 울산시의회에 입성해서 정치계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2018년 재선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울산광역시 청소년 지도협의회 회장이며 하늘아이 느티나무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장, 북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장, 북구 족구연합회 회장을 맡으셨습니다. 네, 구정 질문은 총 2건이고 5분 자유 발언은 0건, 단독 발의도 0건입니다. 의원 발의 중 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은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 도시재생 활성화, 북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기후위기 대응 촉구 결의안,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지지 및 신속 개정 촉구 결의안 등이 있습니다. 구정 질문 중에 좀 특이한 게 있었는데 신도시 주민과 축산농가의 상생, 악취 민원 해결, 그리고 지역 먹거리 브랜드 홍보 전략과 먹거리 단지 조성에 의한 사항이 있는데 그리고 또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다자녀 가구 지원 대책도 있습니다. 제가 자꾸 얘기를 듣는데 이 북구는 이제 젊은 층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어린이에 대한 조례라든지 뭐 이런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신도시 주민 축산 농가 상생 이 악취 민원 해결은 지금 아시다시피 송정지구 택지 개발에 따라 수많은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2019년부터 매년 70여 건의 축사 악취 민원 해결하기 위한 안건을 계속 내고 있고요. 그리고 도농복합 지역으로 축사 이전도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먹거리 브랜드가 있었는데 무룡산 영한우라는 브랜드 지원에 관한 내용이고 저는 사실 처음 듣습니다. 네. 네, 도농복합 지역에 따른 북구 농업특구에 대한 민원 제기인 듯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거보다는 이제 특이한 사항이 제가 지금 관심이 좀 있긴 한데 지금 현재 이제 월드메리디앙 월드시티 2단지 입대의 회장직을 맡고 계신데 여기가 지금 1단지에 수영장이 있는 아파트예요. 근데 같은 아파트로 함께 수영장을 이용을 했는데 1단지, 2단지가 이 수영장 그 비용 때문에 싸웠어요. 그래서 그 제가 듣기로는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었다라는 아이고.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1단지만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됐고 그래서 1단지 아파트가 조금 더 비싸다는 풍문이 돌고 있습니다. 네. 같은 주민인데 참 안타깝네요. 근데 마지막으로 정혜경 의원입니다. 소속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며 울산 북구 나성거구 농소 2, 3동이 지역구며 장생포초등학교, 울산여중, 울산여고 졸업하셨고 방통대 청소년교육과 4학년 재학 중이라고 프로필에 나와 있습니다. 이분도 이력이 조금 특이한데 약수제일아파트 통장, 그다음에 약수제일아파트 분여회 총무, 애니원고등학교 어머니 회장, 약수초 어머니 회장을 맡으셨으며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국립병원 유치특별위원회 북구 공동위원장 그리고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구정 질문은 없으며 의원 단독 발의인 2건, 5분 자유 발언은 2018년 9월 고헌 박상진 의사 서운 격상 운동에 힘을 모아주십시오라는 주제 1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단독 발의는 2019년에 북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또 고헌 박상진 의사 서훈 등급 향상을 위한 상훈법 개정 촉구 결의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월성원전 3중 수소 검출 조사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셨으며 울산 미래교육관 설립 촉구 결의안도 대표 발의했습니다. 월성원전 3중 수소 검출 조사 촉구 결의안에서는 울산 북구는 경주 시내보다 월성 원전에 더 가까이 위치하지만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안전대책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말했고 그러면서 월성 원전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된 것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와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북구 주민이 포함된 범사회적 조사단이 구성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기사로는 이제 이분은 검색해봤는데 톡톡 화분이라고 화장실에서 손을 씻은 뒤에 그 손에 남은 물을 털어서 화분에 물을 주고 환경을 보호하자는 의도로 아이디어를 냈고 실제로 북구청 모든 화장실에 톡톡 화분이 설치되었다는 기사가 있지만 현재는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이 좀 불가합니다. 네, 오늘 의원은 여기까지였고요. 뭐 전반적으로 좀 오늘 어떠셨나요? 북구 정도? 뭐 북구 임명에 대한 정리 전에 저는 북구의회 홈페이지를 빨리 좀 개선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공식적으로 저는 북구의회에 전달을 드립니다. 이게 만약에 일반 북구 구민들이 그 자기들을 위한 그 구민을 위한 조례 등이나 이런 걸 검색했을 때 검색하기 너무 힘들어요. 이게 뭐 어떤 게 올라와 있는지도 전혀 모르겠고 정보도 너무 없어요. 네, 각 발의 내용마다 정돈이 안 돼 있고 너무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조금 저는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이 첫 번째 들었어요. 시의회에서 그런지 여기도 질문이랑 들어가 보면 한글 파일 그 흔한 대본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분이 어떤 발언을 했고 어떤 의견을 했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검색 자체가. 북구청이요? 네, 네, 북구의회 홈페이지. 의회 홈페이지. 전 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뭐냐면 사실 이제 보통 우리가 울산의 정치 1번지는 중구라고 하잖아요. 원도심이고 거기서 시작됐으니까. 근데 이제 진보 정치 1번지는 북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승수, 이상범 전 진보구청장부터 시작해서 북구의회도 진보 의원들이 다수를 장악하고 또 의회 의장 이렇게 하시면서 보면 열린 행정 시스템을 잘 구축했어요. 그러니까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전 제일 좋은 게 그 구정과 관련된 자료들이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검색만 잘하면 다 나와요. 다른 구청이나 다른 시청은 그런 자료들이 아예 없어요. 그냥 종이 서류로 와서 열람해라 이러는데 북구청은 그런 게 돼 있고 또 인터넷 방송 실시간도 되고 그리고 또 다시 보기도 가능해요. 그래서 인터넷
방송으로 보는 북구의회 이런 것도 돼 있고요. 그리고 강진희 의원이 제일 처음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의회 그리고 청소년 모의의회 해가지고 실제로 주민들이 의회에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되게 열심히 하셨고 제가 제일 칭찬하는 건 어떤 거냐면 정례 회의록이 다 나와요. 네, 맞아요. 아,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요. 정말 좋죠. 네. 그러니까 다른 데는 그냥 회의가 요약 결과 중심으로 서술만 돼 있는데 여기는 의원들이 한 발언들이 발언록이 다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회의를 그 발언록을 보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이 의원이 이렇게 발언했구나라는 걸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터넷으로도 생중계되고 자료로 기록으로도 남으니까 의원들이 훨씬 조심스럽고 신중해서 사실 그래서 옥석이 드러나요. 준비가 잘 된 의원들은 그 정례 때 구정질의, 5분 자유발언, 조례 발의 이런 거 되게 자신감 있게 열심히 하시고 그런 게 이제 잘 안 되는 분들은 위축되니까 더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권 의원이 누군지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에도 네. 그렇게 잘 돼 있는 시스템에도 근데 발의를 이제 안 하시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최대한 행정 자체를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음에 시스템을 잘 갖췄는데 이제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검색 시스템이랑 네. 이런 것을 잘 발맞춰서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부족해서 이제 네, 일단은 조례 검색할 때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네.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개인 인명별로 개인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검색하는 그 개인이 낸 발의 네.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하다는 걸 느꼈고 그리고 뭐 다른 지자체 의회는 잘 모르겠지만 울주군 의회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게 북구를 다 따라간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중구는 작년에 처음 그런 게 다 도입됐어요. 그러니까 아. 정말 느려요. 그러니까 이미 북구는 10년 전, 15년 전에 했던 걸 이제 나머지 지자체들이 이제서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크고 이제 북구는 현재 업그레이드된 전산 시스템이나 모바일 시스템에 발맞춰서 다시 이제 업데이트하는 게 그렇죠.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 꺼낸 영권 의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 의원 중에 영권 의원은 백현조 의원이 구정질의 영권이고요. 네. 그리고 또 아까 그 변호사님이 조사하신 이정민 이정민 의원도 의원. 구정 질문 영건이고요. 예, 정치락 의원도 5분 자유 발언 영권이고 단독벌이 조례안도 영권이세요. 네, 단독발의 영건이에요. 예. 정혜경 의원도 구정 질문 없으시고 네. 제가 그랬잖아요. 시의회 할 때도 시의회 현장에서 시장과 교육감에게 직접 시정 질의하는 게 핵심이다. 네. 구정 질의도 마찬가지예요. 그 의회 회기내 정례회의 때 구청장에게 직접 회의 현장에서 질의하고 바로 답을 듣고 거기서 논쟁하고 그걸 또 주요한 이슈로 만들고 이게 정말 중요한 정치 활동인데 그런 걸 다 안 하고 주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네. 발의 영건 의원도 같은 문제라고 볼 수 있나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이제 임수필 의원 칭찬했던 게 사실 5분의 1 이상의 의원 동의가 있어야 되면 자기 말고 이 조례에 찬성해주는 의원을 한 명이라도 설득을 해야 네. 조례 자체를 제안이라도 해볼 수 있는 사람인데 고생해서 3건 했잖아요. 네. 근데 국민의힘 동료 의원 있고 더불어민주당 동료 의원이 충분한 이 두 당의 의원들이 단독 발의, 공동대표 발의, 조례 활동 안 하는 건 거의 임무 방기한 거죠. 뭐, 의정 활동 제대로 안 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태희 씨가 조사하신 분 중에도 네. 영권 의원 있나요? 네, 이주연 의원, 이진복 의원 아유 참. 구정 질문 0개.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이게 10분 이해해 보면 이거 거의 내피셜인데 자기 정당 소속의 구청장을 단상에 올려놓고 공격적으로 막 조목조목 얘기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라고 구의회를 국민들이 선출해서 행정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한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활동을 주저하시고 머뭇거리고 못 하시면 그럼 의회가 존립 근거가 없어지는 거고 구청장 거수기 하는 거다라는 비판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조금 맞습니다. 아쉽습니다. 네. 네. 영건들 그 외에도 이제 그 강승복 엔지니어께서 진행을 네, 하셨던 제가 한 거는 정혜경 의원은 구정 질문 없고요. 정치랑 정치랑 의원이 의원도- 압도적이에요. 자유 발언도 없고 단독 발의도 없고. 네, 구정 질문은 2건 하셨는데 네. 나머지 활동은 거의 안 하셔서 네. 이런 분들이 정말 우리 방송을 듣고 나중에라도 좀 더 발전을 하셔서 또 정말- 저는 오늘 사실 이동훈 변호사님 계시면 그 부분 자세히 좀 듣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법률 쪽엔 좀 약하니까 그 평창 리비에르 뿐만 아니라 진장동 도시
그 진장로 개발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임채 의원도 여러 건 발의를 하셨고, 근데 국민의힘 백현조 의원도 여러 건 발의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접근 방식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음. 임채 의원 같은 경우는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처우뿐만 아니라 그 주택을 계시는 이제 주민들의 그 채비지와 관련한 쪽으로 접근했다면, 백현조 의원 같은 경우는 평창토건이 부도나가지고 지금 그렇죠. 이제 사업 중단된 채로 지금 방치되어 있는데, 이걸 좀 국비나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로 접근하시거든요. 이거 시민 세금 또 쓰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접근 방법이 달라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네.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이분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하시는지 이런 게 좀 보이고, 관련 법률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었는데 조금 아쉬워요. 네, 안타깝네요. 변호사님의 빈자리가 항상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 뭐 전반적으로 다 조사가 끝났고, 다음은 또 어느 구로 갈지 저희가 또 자체 회의를 하고 나서 이제 다음 구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저희가 항상 유튜브, 그다음에 팟캐스트, 그다음에 네이버 TV 또 항상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TV는 제가 최근에 확인해 본 결과 구독자가 1명. 아마 그 고려아연 때문에 아마 구독자 한 분 늘어난 것 같고요. 유튜브는 그래도 조금씩 조회수가 나오고 있고요. 팟캐스트도 저희가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CBS 팟캐스트, 그다음에 구글 팟캐스트, 그다음에 팟빵으로 다 모두 송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만 저희 정치 팩토리 검색해 주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마무리할까요? 네. 네. 그럼 저희 다음 주에도 더 좋은 방송,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